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주총회 소집 철회와 변경, 연기, 속행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집의 철회와 변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했던 기초사정에 어떤 이유로 변경이 생긴다면 소집권자는 총회의 개최를 철회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관 분리 원칙상 주주총회는 평상시 경영에서 도외시되던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주주의 참여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집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관련 사안인데요. 카페사는 Y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주주로는 장학재단과 소액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사는 2006년 5월 29일 오전 10시를 주주총회 일시로 정하고 장소는 Y컨트리 클럽 대식당, 회의 부의 안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 3일 전인 2006년 5월 26일경 이사 A는 일부 주주 등으로부터 주주총회 연기 요청을 받고 다른 이사와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연기를 통보하는 한편 주주총회 연기에 관한 공고문을 주주총회 장소인 대식당 등에 게시하였고 2006년 5월 27일경 각 일간지 등에 주주총회 연기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한편 이사 A는 같은 달 29일경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장소에 진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클럽하우스 정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가 행해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서면에 의한 우편 통지의 방법으로 소집 통지가 행하여진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연기를 결정한 후 소집 통지와 같은 서면에 의한 우편 통지 방법이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일간 신문 및 주주총회 장소에 그 연기를 공고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소집 철회 및 변경에 있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시주주총회가 철회된 다른 사안에서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 철회 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사안보다 날짜상으로는 훨씬 촉박하게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래 개최되기로 소집 통지된 임시주주총회 일시는 2005년 7월 29일 오전 11시였고 철회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 하루 전인 16시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러한 총회 개최 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철회 결정 시기에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통제하는 방법 등에서 보다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주주총회의 연기란 총회가 성립한 후 미처 의안을 취급하지 못하고 회의를 후일로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행이란
주주총회에서 다루기로 한 의안의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하여 회의를 다시 정하여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총회의 연기와 속행은 일단 총회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총회의 철회, 변경과 다릅니다. 연기 내지 속행에 따라 후일 다시 열리는 총회를 연기회, 계속회라고 합니다. 연기와 속행을 결의하는 주체는 총회이며 주주총회 의장 혹은 이사회가 연기 혹은 속행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해 가결 혹은 부결로 일단 결의가 행해진 후에는 연기, 속행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다루고자 한다면 총회 소집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연기와 속행의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연기회나 계속회는 최초의 총회와 동일하므로 결의사항도 최초의 총회 소집을 위한 소집 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한정되며 위임장을 새롭게 발행할 필요도 없어서 당초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은 새로운 수권이 없이도 대리권을 갖습니다. 또한 연기 혹은 계속회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개최되어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이 재개되더라도 연기회 내지 계속회에서의 의결권은 최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연기나 속행의 결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길과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길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연기나 속행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추후에 그 길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때의 통지는 본래 상법이 예정하는 소집 통지가 아니므로 반드시 총회 전 2주간의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관련 사례인데요. 신용금고업을 하는 을주식회사는 1984년 7월 2일경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36만 주에서 65만 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 안건 토의를 위하여 그달 7일경 계속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그달 7일의 계속회는 그달 14일로, 그달 14일의 계속회는 그달 21일로 각 속행되었습니다. 결국 1984년 7월 21일 9시 30분경 예정된 개최 시각에 대주주 측 주식 행사를 위임받은 A 등이 출석하여 계속회가 개최된 결과 출석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반대하였던 주주 B 등은 부의된 정관 변경 안건은 계속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복잡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최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 1 이상인 주식 수의 주주가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것인데도 다시 계속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의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는 일부 주주의 주장에 대해서 위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위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계속회는 동일한 안건 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된 것으로서 당초의 회의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최초의 총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주주총회는 경영진과 주주 및 주주 간의 분쟁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